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23번째입니다. 23강 중학 행복 수업 행복 비결의 중이죠. 지난주부터 중학교 행복 수업 교과서에 나오는 9가지 행복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21강이었죠. 중학 행복 수업 교과서의 9가지 비결 중 3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4번째 주제는 행복 교과서 5장에 나오는 목표 세우기라는 겁니다. 그 목표 세우기는 제가 14강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무런 꿈이나 또는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목적도 보람도 없는 그러한 공허한 삶, 또는 그렇게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나의 가치는 나만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나를 알아주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소설가 복고일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2011년도에 암이 폐에 있어 간으로 전이돼 가지고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당시 46년생으로서 65세죠. 간암이 전이될 경우 저 복고일 선생님처럼 5년 생존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글 쓰는 데 쓸란다. 한번 입원하면 다시 책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암치료 받기 시작한 작가들, 이 선배 작가들 보면 결국 소설다운 소설을 못 쓰고서 모두 사망하더라. 그래가지고 말기암 진단 후 지금 10년인데 금년에 76세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지금도 계속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계속 내가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기암 진단을 받아도 그냥 암 치료를 포기하고 나는 나의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겠다, 이런 자세로 하니까 결국은 암도 그분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죠. 현실적으로. 그 목표 설정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는 그 자체로 즐겁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돈이나 권력, 명성만을 쫓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목표는 사실은 그게 즐겁거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그 자체로 즐겁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러한 목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매일 아침에 1시간씩 내가 어떠한 책을 몇 페이지씩, 예를 들어서 5페이지씩 5페이지씩 읽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이제 하지 말자라는 어떤 목표 대신 하자의 목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목표보다는 긍정적인 목표, 어떤 접근의 목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늦잠 자지 말자라는 어떤 그러한 목표보다는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매일 아침에 내가 6시에는 일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하자는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중학행복수 교과서의 9가지 행복 비결 중 5번째 주제는 교과서 6장에 나와 있는 음미학입니다. 그럼 음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미학에는 제가 지난 18강 행복 인생 수업 18강에서 음미학을 통한 행복감 배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미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18강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음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것을 음미학이 또는 이제 만기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음미학을 습관화하면 가장 큰 효과가 바로 내 불안 유전자, 내 불안 DNA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두 불안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원시시대에 그러한 어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불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좀 겁쟁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한 불안 유전자를 좀 더 음미학을 통해서 길들일 수가 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미학을 통한 즐거운 경험을 흡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투명한 어떤 물잔에 기름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기름이 물 표면에 둥둥 뜨죠. 그런데 다른 물잔에 식용색소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색소가 물에 퍼져 가지고 물 전체가 그 색깔을 띠게 하죠. 그래서 기름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덧없는 경험인데 식용색소는 서서히 스며드는 명백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미하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좋은 경험을 음미하기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음미를 하면 그렇게 식용색소가 그 물 전체를 그렇게 변화시키듯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불안 유전자도 잠재우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머무는가에 따라 우리의 뇌가 어떤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취하는 긍정적인 경험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변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죠. 또는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고 좀 기쁜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면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을 세로토닌, 도파민 그런 어떤 행복 호르몬을 뇌에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좋았던 것을 자꾸만 뇌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별거 없어 라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도 삶 전체가 별거가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크하르트 돌레 책에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이 순간을 살아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저걸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S를 길게 한 이런 표시를 딱 나오면은 에크하르트 돌레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는 걸 멈춰라. 그리고 음미해봐라.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명상에 담겨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책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S자 긴 표시가 나오면 읽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미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음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쁜 일, 좀 좋았던 일, 이런 것을
음미하는 것 외에도 저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좋은 구절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걸 한번 음미를 해본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걸 항상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좀 좋은 기절이 나오면 그걸 이제 딱 줄을 쳐놓고 그리고 좀 덮어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들을 때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가 나한테 굉장히 와 닿는다. 그럼 일단은 딱 정지시켜 놓고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음미하기는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음미하기의 최고 실천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5분씩만 투자를 하면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 감사, 3 감사, 예를 들어서 5가지 감사일기를 한번 써본달지, 또는 3가지를 정해가지고 감사일기를 한번 써본달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는 1가지만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익한 음미하기입니다. 그거 어떤 그날의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일 또는 기뻤던 일을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써봄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되니까 저절로 음미하기가 되는 것이죠. 가장 쉽게 감사 행복일기를 쓰는 방법은 비공개로 개인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날 기분 좋았던 거 낮에 사진 찍어 놨다가 그냥 사진만 올려도 그 훌륭한 감사일기가 된다 해가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감사 행복일기 제 개인 밴드, 저 혼자 쓰고 있는 비공개 개인 밴드를 저렇게 사진처럼 한번 알려드렸었죠. 여러분들도 저런 식으로 구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낮에 사진 찍어 놨다가 그냥 그걸 개인 밴드, 감사 행복일기 개인 밴드에 그냥 그걸 넣어버리면 그거가 아주 훌륭한 감사일기가 되고 또한 음미하기도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그 중학 행복속 교과서의 9가지 행복 비결 중에 6번째 주제는 몰입하기입니다. 교과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몰입하기는 제가 행복 인생 수업 3강에서 몰입을 통해 행복해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은 삶이 따분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 심심하거나 무력감이 든다, 권태롭거나 지루하다, 이런 게 이제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에 대한 세계 최고의 학자죠. 그분은 몰입을 통해서 따분하고 무의미한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100% 어떤 주의 집중 상태, 그리고 의식과 감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하고 있는 상태, 어떤 거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상태가 바로 몰입이라는 것이죠. 몰입 상태의 어떤 생동감이 넘치는 삶은 모든 것이 더덥고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상태와는 가장 반대되는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몰입은 죽음과 가장 반대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정지되는 어떤 고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몰입은 나를 가장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죽음과 가장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몰입할 때는 우리의 온몸의 세포가 최대로 활성화가 되고 기장이 아주 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창의력이 최대한 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룩말이 사자에서 쫓길 때 자신의 어떤 기량을 풀로 아주 그냥 막 발휘해 가지고 그냥 온몸을 그냥 다해서 뛰잖아요. 그때 어떤 삶의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해진 얼룩말이 사자가 안 쫓아오면 심심해 가지고 사자 우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슬렁거린다. 그리고 사자가 쫓아나오면 또 그냥 도망가 가지고 그렇게 생동감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돈을 내고 그러한 위험을 그냥 그렇게 경험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번지점프 또는 암벽 등반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도 일부러 저렇게 나를 어떤 위험한 상황에 딱 해가지고 놔가지고 그렇게 어떤 최고의 어떤 삶의 어떤 생동감 넘치는 모든 세포가 그냥 살아나는 그런 느낌들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행글라이딩을 한달지 또는 자동차 경주를 한달지 저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몰입 상태에서 인간은 지고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가장 삶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일 같은 것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몰입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제 밝힌 그러한 어떤 이론인데, 그래서 일과 행복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경험 중에 개인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장시간의 실업 상태더라라는 어떤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을 불행한 상태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몰입에 의해 일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 인생 수업 TV 23강은 중학교 행복 수업의 교과서에 나오는 9가지 행복 비결 중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3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3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